자, 오늘은 2019년 5월에 출제된 온라인 기프트 쇼핑몰 판매 현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목표값하고 부분합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값에 대한 내용은 제1작업에 B4에서 H12까지 영역을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제2작업에 B2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데이터를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는 A열이 행너비가 자동으로 1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리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A열은 열너비를 1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목표값에서는 지금 문제에서 보면 문제 내용이 B11에서 G11까지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병합을 하시고 병합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디자인 문구의 판매 수량 평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문구의 판매 수량 평균이라고 그랬는데 기존에는 그냥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판매 수량을 구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문제에서는 바로 d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dAverage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디자인 문구, 자, 분류가 디자인 문구에 대한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DA 이렇게 해놓고 dAverage를 더블 클릭을 따닥 하면 이렇게 equal dAverage하고 갈로가 이렇게 열려서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 위에 있는 fx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 마법사가 띄워지면 데이터베이스는 B2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H10까지, 그죠? B2에서 H10까지 영역을 지정을 합니다. 자, 제목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당겼습니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판매 수량이기 때문에 판매 수량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찍어줍니다. 제목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디자인 문구라 그랬으니까 분류가 디자인 문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목을 포함해서 디자인 문구를 당겨줍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당겨준 다음에 확인을 딱 하면 이렇게 이제 2030이라는 정답이 나타납니다. 자, ITQ 엑셀에서는 항상 기존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가 나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때는 분류, 패션 잡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따로 복사를 해서 이쪽에다가 갖다 붙여 놓고요. 열너비 1 여기다 갖다 붙여 놓고 여기에 이제 따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equal dAverage 합니다. 똑같이 fx. 자, 데이터베이스는 B2에서 H10까지 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판매 수량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요거를 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당겨 주시면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디자인 문구가 아니고 자, 필기구입니다. 그러면은 필기구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를 컨트롤 C 복사를 해 가지고 여기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숫자가 바뀔 겁니다. 컨트롤 V 이렇게 하면은 2130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조건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따로 요거를 만들어서 하는데 ITQ 엑셀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나 실무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하시더라도 시험 현장에서는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시험 현장에서는 항상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한다. 그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혹시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좀 전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dAverage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equal dAverage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fx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B2에서 H10까지 자, 밑에 있는 이건 포함되지 않죠. 그렇게 해주고 제목 포함됐죠. 자,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판매 수량이니까 판매 수량을 찍어줍니다. 그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은 분류가 디자인인 이렇게 해줍니다. 자,
혹시라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구하고자 하는 필드가 F2인데요. 만약 여기서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 영역 지정하는 게 여기서부터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그죠? F2라는 여기를 찍어주지 않고 숫자 5를 써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 필드 중에 필드에서 다섯 번째 필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제목을 찍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받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는 전부 다 제목을 포함해서 당겨주고 제목을 찍어주고 제목을 포함해서 이렇게 비교되는 내용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여기 있는 커서를 그대로 두시고 데이터에 가서 가산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를 누릅니다. 그죠? 자, 목표 찾기를 누르면은 2030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바꿀 값이 2100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바꿀 값을, 그러니까 찾는 값이 2100이에요. 찾는 값이요. 바꿀 값이 아니고요. 찾는 값은 2100이고, 바꿀 값은 뭐냐 하면은, 켈리 스티커 판매 수량입니다. 그죠? 그럼 자, 켈리 스티커의 판매 수량 135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찍고 확인을 클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50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자, 1560으로 바뀌면서 여기 있는 평균도 2100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이제 작업해 주는 게 바로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목표값 찾기가 다 되고 나면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문제에서 내는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를 그어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고급 필터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이제 제3작업에 정렬 및 부분합인데, 정렬 및 부분합의 경우에도 여기에 이 데이터를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제1작업에 가셔가지고 다시 B4에서 H12까지 영역을 지정하고 컨트롤 C, 그죠? 그리고 제3작업에 B2에 컨트롤 V 이렇게 갖다 붙여놨습니다. 자, 부분합의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 넣었습니다. 영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위에 있는 데이터만 이용합니다. 데이터. 자, 그래서 자, 데이터에 가서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에 가서 자, 지금 여기 출력 형태를 보면 분류가 출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가 필기구, 패션 좌파, 디자인 문구 이렇게 해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렬 기준을 분류로 잡아주고, 그죠? 그 다음에 정렬은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필기구, 패션 좌파, 디자인 문구 하고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정렬이 되면 정렬이 되는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바로 부분합에 갑니다. 부분합에 가서 자, 부분합에서는 반드시 좀 전에 정렬을 했는 이 분류가 바로 그룹화할 항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렬을 했는 얘를 그룹화할 항목으로 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개수를 구하는데 뭐에 대한 개수를 구하느냐? 뭐에 대한 개수를 구하느냐? 제품명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고 개수를 하고 제품명을 찍어주신 다음에 나머지 체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새로운 값 대처하고 요 내용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개수가 구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개수가 구해졌고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또 부분합에 갑니다.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그룹화할 항목 분류는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아니고 평균을 구합니다. 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느냐? 판매 수량에 대한 평균을 구합니다. 찍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분류 그대로 뒀죠. 평균으로 바꿨습니다. 뭐에 대한 평균? 판매 수량에 대한 평균. 나머지 체크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요것만 찍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새로운 값 대처 체크를 없앱니다. 자, 새로운 값 대처 체크를 없애면 밑에 건 자동으로 이렇게 흐려지기 때문에 요것만 건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 대처 체크를 생겼다. 다시 체크를 없앴다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확인을 해주면은 두 번째는 이렇게 정답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윤곽은 부분합 바로 옆에 있는 그룹 해제에서 윤곽 지우기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 수업 시간에 이제 알려주지 않았는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항상 3번 문항에 보면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출력 형태가 보면 자, 여기 지금 선이 없습니다. 선이 없는데 출력 형태에서는 요렇게 해서 이 부분에 홈에 갔을 때 바깥 테두리가 굵은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굵은 상자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감점 처리 안 되고 80점이라는 점수를 그대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굵은 테두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감점이 발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답에 따라서 여기가 지금 정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정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걸 선택할 때는 가장 위에 거는 그냥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누르고 찍어주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소수점이 만약에 한 자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홈에서 여기 자리 늘림, 그죠? 자리 늘림 얘를 갖다가 딸깍 클릭해주면 이렇게 자릿수가 한 자리에 늘어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출력 형태에서 소수점이 있더라 그러면 요것도 요렇게 해주셔야 되지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점 처리가 됩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하느라고 이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 그냥 설명을 해주면서 내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자,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삭제. 자, 아예 3작업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3 작업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3작업은 반드시 4작업 앞에 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갖다 놓고요. 자, A열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열너비 1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작업에 가서 자, 이 부분 컨트롤 C. 그죠? 다시요. 경력증에서 컨트롤 C. 자, 시간이 지금부터 한다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컨트롤 C. 자, 여기다 컨트롤 V. 그죠?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렬 바로 들어갑니다. 정렬 바로 들어가가지고, 데이터, 정렬 들어가서, 분류 찍어주시고, 오름 차순이 아니고 내림 차순이니까 내림 차순 찍어주시고, 확인. 그죠?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분합에 가서, 그룹할 항목은 분류. 그 다음에 합계가 아니라 개수. 그리고 뭐에 대한 개수다? 제품명에 대한 개수다. 그리고 주문 일자 이건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값 대처 체크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확인.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번엔 분류 그대로 두시고 평균을 구하는데 뭐에 대한 평균이다? 판매 수량에 대한 평균이다. 그죠? 그리고 제품명 체크 없애고. 그죠? 두 번째는 새로운 값 대처 체크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랬습니다. 확인.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답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정답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부분합 바로 옆에 있는 그룹 해제에서 윤곽 지우기를 해줘야 되지 여기는 윤곽이 없어집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는 것처럼 이 부분에는 바깥 테두리 굵은 상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바깥 테두리 굵은 상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서 제일 작업에서 복사를 내서 다시 여기까지 와서 작업하는 과정까지 아마 지금 2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숙달이 됐을 때는 나중에 1분도 안 되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합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부분합까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제2작업에 있었던 아까 여기 목표값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놓으시면 다음 단계인 피벗 테이블을 진도가 나갈 겁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조금 복잡하고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추후 수업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목표값과 부분합에 대한 내용을 복습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